839년 3월 1일 일본인 화공 세 사람으로 하여 개원사의 묘견보살과 사천왕의 초상을 그리게 했다. 이는 전에 바다에서 표류할 당시 부처님께 약속한 일로 사절단이 일본으로 돌아갈 적에 잊지 말고 반드시 그리도록 대사가 지시했었다. 그렇게 그림 그리는 일은 다음날 저녁이 되어서야 완성되었다. 밤이 되자 일본의 대사는 자신이 바다를 지날 때 부처님께 드린 약속을 지키고자 초주 개원사의 청계의 등잔에 불을 붙이고 전날 그렸던 초상화를 공양했다. 대사가 거듭 말하길, 지난해 바다에서 표류할 때 나는 육지에 다다르면 내 몸과 같은 높이로 묘견보살 10폭과 약사열의 1폭, 관세음보살 1폭 등의 초상화를 그릴 것이라고 부처님께 약속했었습니다. 그러나 해안에 오른 다음에는 공사의 일로 매우 바빴고 아울러 여행 중 여러가지 사정이 갖추어지지 않아 그림을 제대로 그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본국으로 돌아가면 반드시 앞서 말한 것들을 그려 공덕을 쌓겠습니다. 얼마 뒤면 우리 사절단은 본국으로 다시 떠나야 한다. 그간 제약으로 인해 구법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오늘 당나라에 머물며 구법활동을 할 것을 마음먹고 대사에게 이곳에 체류하겠다는 편지를 보냈다. 이에 대사가 보내온 답서에는 이렇게 써있다. 엔닌 스님이 이곳에 머물고 싶다고 하셨는데 이는 불도를 깨닫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기에 어찌 그 뜻을 제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대가 원한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다만 이 나라의 법도가 매우 준엄하니 관가에서 이를 알게 된다면 칙령을 어긴 죄가 되어 큰 소란이 생길까 그것이 걱정스럽습니다. 이를 깊이 헤아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행에 필요한 물품들을 제2선에 실었다. 배 9척에 관리들을 나누어 태우고 배 우두머리로 하여 통솔케 하였다. 그리고 백기를 잘하는 신라인 60여 명도 고용하여 각 배마다 5에서 7명씩 나누어 타게 했다. 이날 신라인 통역인 김정남으로 하여 당나라에 머물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를 고려해 보도록 하였는데 아직까지는 그 가능성을 가늠하기 어렵다. 이른 아침 사금 큰 2냥과 오사카에서 만든 허리띠 1개를 신라인 통역인 유신원에게 보냈다. 유신원은 초주에 거주하는 제당 신라인으로 일본 견당사의 통역과 여러가지 사무를 알선해 주었다. 일본과의 연락, 금품의 전달, 귀국선의 마련, 물품 보관 등 많은 부분이 유신원에 의해 이루어졌다. 오전 6시경 조공사는 숙소를 나와 배가 있는 곳으로 갔다. 호위하는 초주의 참군 이상은 모두 말을 탔고 알도하는 사람은 8명이었다. 나는 제2선에 탔고 제1선의 선두에 대사가 탔다. 그리고 칙령이 내려와 우리가 해주와 등주를 거쳐갈 때 도중에 주와 현에 천문을 보내 대사에게 식량 등을 지급하도록 명했다. 마침내 오후 6시경 사대를 뽑아 출발했다. 우리가 있는 초주의 북쪽에는 회수가 있다. 서에서 동으로 흐르는데 흔히들 회수를 가로질러 가면 동해에 이른다고들 한다. 다음날 우리 배는 운하를 떠나 회수에 들어가 머물며 숙박했다. 바람을 타고 회수를 따라 동쪽으로 나아갔다. 서주 관내에 연수현 남쪽에 도착하여 회수 중간쯤에서 머물러 숙박했다. 연수현에는 신라방이 있어 신라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 제1선에 신라인 키자비와 뱃사람이 배에서 잠시 내렸는데 늦게까지 돌아오지 않았다. 여러 배들이 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출발하지 못하고 밤새도록 머물다 다음날 이른 아침이 되어서야 출발할 수 있었다. 9척의 배가 돛을 올리고 떠나 이날 오전 7시경 회수 어귀를 벗어나 바다에 일렀다. 우리는 곧장 북쪽으로 향했다. 동쪽과 남쪽을 바라보니 큰 바다가 까맣게 멀리 펼쳐져 있고 서북쪽의 산과 섬이 서로 맞닿아 있는데 이곳이 해주 관내의 동쪽 끝이라 한다. 오후 4시경 해주 관내의 동해현의 동쪽 산 후미로 들어가 배를 멈추고 머물렀다. 이날 남풍이 심하게 불었는데 그 요동침을 이루 말할 수 없다. 하늘은 맑은데 구름이 오락가락이다. 대사 이하 여러 사람들이 천지신명께 제사를 올렸다. 그런데 오래지 않아 비가 내리고 동북풍이 세차게 불어와 파도는 거칠고 모든 배가 춤추듯 흔들거렸다. 우리는 후미에 많은 배들이 정박해 있었기에 서로 충돌할까 두려워했다. 신라 뱃사람이 말하길 이곳에서 북으로 하루만 더 가면 밀주 관내에 대주산이 나오는데 이제 곧 남풍이 부니 그 산에 일러 배를 수리한다면 바다를 건너는데 수월할 것이라고 했다.
대사는 이 말에 동의했으나 다른 사람들은 따르지 않았다. 다음 날 바람이 서남풍으로 바뀌었다. 대사가 사람들을 모아 바다를 건너는 일을 의논했는데 그중 한 사람이 말하길, 대주사는 헤아려 보건대 신라의 정서쪽에 위치합니다. 만약 그곳에 일러 출발했다가 재난을 만나게 된다면 그 고통은 헤아리기 어려울 것입니다. 더욱이 신라에는 지금 장보고가 난을 일으켜 서로가 싸우고 있는 판국인데 서풍과 북서풍 혹은 남서풍이 불면 틀림없이 적지인 신라에 도착할 것입니다. 옛 사례를 살펴보면 명주에서 출발한 배는 바람에 떠밀려 신라 땅에 다다랐고 양자강에서 출발한 배 또한 신라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우리 9척의 배는 북쪽으로 멀리 온 상태입니다. 그러니 적경에 가깝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다시 북쪽에 위치한 대주산으로 향하는 것은 적지에 뛰어 들어가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니 바다를 건너려면 이곳에서 건너야지 대주산으로 향하는 것은 절대 안 될 것입니다. 9척의 배 중 5척의 배에서 이와 같은 의견이 나왔으나 대사는 아직 동의하지 않았기에 더 많은 논의가 이어졌다. 오후 8시가 넘어가자 제1선에서 서장을 보내어 각 배에 알리길, 이곳에서 바다를 건너고자 하는 제2선을 포함한 5배들은 각 배의 우두머리들이 바라는 바에 따라 이곳에서 바다를 건너라. 이 결정은 대사의 처분을 받들어 위와 같이 작성한 것이다. 다른 배에도 이와 같은 내용을 각기 알렸다. 밤이 되자 바람이 더 일정치 않게 불어왔다. 다음날 제1선에서 결정한 문서에 대하여 5배의 우두머리들로 하여 서명하게 했다. 이때 신라인 김정남으로부터 편지가 왔는데 그 내용을 읽어보면 이러하다. 5척의 배는 이곳으로부터 바다를 건너기로 결정했으니 저는 제6선이나 제8선으로 옮겨 타고자 합니다. 이를 참고하십시오. 라고 하였다. 내가 탄 제2선이 이곳에서 출발을 결심했기에 나는 새벽에 이쇼, 이교, 대이유만과 함께 배에서 내려 제8선으로 옮겨 탔다. 지금은 서풍이 불고 있는데 오늘 밤까지 바람을 살펴보다가 변화가 없으면 내일 아침 일찍 바다를 건너고 만약 바람이 변하여 좋지 않으면 밀주의 경계로 향하기로 하였다. 날이 밝은 무렵 동북풍이 불어왔다. 방향의 변화 없이 순풍이 불어올 때 제1선에서 보내온 문서가 도착했다. 제1, 4, 6, 8선 등의 배는 배의 조절 장치를 교체하기 위해 먼저 밀주 땅에 가서 배를 수리하고 그곳에서 바다를 건너고자 하였다. 그런데 지금 바람이 좋으니 배의 약한 부분을 덧대고 떨어져 나간 부분만을 보강하여 이곳에서 바다를 건너고자 한다. 그러니 여러 배에 차례로 이 사실을 알려라 라고 적혀 있다. 나는 지난번에 초주에 있을 적에 신라인 김정남과 함께 한 가지 계획을 세웠다. 사절 일행이 밀주에 도착하면 나는 몰래 인가에 머물렀다가 사절단이 떠나고 나면 산속에 숨어들어 기회를 엿보는 것이다. 그리곤 그 길로 천태산으로 간 뒤 훗날 장안으로 향하고자 했다. 대사도 이 계획을 반대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여러 배가 이곳에서 바다를 건너고자 하고 대사가 밀주 땅으로 가고자 하는 의견을 따르지 않고 있으며 하필 순풍 또한 며칠째 변하지 않고 불어오니 대사가 탄 제1선도 어쩔 수 없이 이곳에서 바다를 건너자는 주장에 따라 닷줄을 풀고 출발하게 되었다. 나와 이쇼, 이교, 뱃사람 대이유만은 어쩔 수 없이 배에서 내려 해안에 머물렀다. 대사는 경비로 쓰라며 금을 내어주셨다.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와 작별하게 되었으니 슬퍼하며 섭섭해하지 않는 자가 없었다. 그렇게 오전 8시경 9척의 배는 돛을 올리고 당나라 땅을 떠났다. 바람에 힘입어 배는 동북쪽을 향해 힘차게 내달렸다. 나는 언덕에 올라 떠나는 배들을 바라보니 흰 돛이 연이어 바다에 떠 있는 것이 보였다. 나를 포함한 4명은 산 언덕에 숨어 있다가 얼마의 시간이 흐른 뒤 물을 찾아 골짜기로 들어갔다. 그런데 오래지 않아 많은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놀란 마음에 바라보니 배 한 척이 해안에 정박해 있고 10명 정도의 사람이 닷을 내리고 머물고 있다. 그들은 우리가 어디서 온 사람들이며 어떻게 해서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 물었다. 내가 이들에게 말하길, 저희 승려들은 본래 신라인입니다. 일찍이 초주에 살았는데 밀주에 가서 의논한 일이 생겨 잠시 일본 조공사의 배를 타고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조공사의 배가 오늘 아침에 이곳에서 바다를 건너갔기 때문에 배에서 내려 이곳에 남게 되었습니다. 뱃사람들이 말하길, 우리는 밀주에서 왔습니다. 배가 석탄을 싣고 초주를 향해 가는 중입니다.
우리도 본래 신라 사람입니다. 스님들이 있는 이 깊은 산에는 민가가 전혀 없습니다. 또한 지금 밀주로 가는 배도 응당 없을 것입니다. 밤에 이곳에 머물러 숙박할 것입니까? 아니면 다시 마을을 찾아갈 것입니까? 만약 이곳에 오래 있으면 비바람이 칠지도 모르는데 어디에서 몸을 피하시려고 하십니까? 우리는 이 외딴 산중에서 이런 일을 만나 어찌할 바를 몰랐다. 게다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소지품과 음식물들을 모두 이들에게 주었는데 그러고 나니 우리에게 남은 것이 하나도 없었다. 이들이 우리에게 금이 있냐고 물었을 때는 금이 있다고 말하면 우리를 죽일 것이라 생각했기에 몹시 두려움을 느꼈다. 그리하여 우리는 마을을 직접 찾아가겠노라 말했다. 그러자 그들이 말하길, 이곳에서 남쪽으로 내려가 산 등성이를 하나 넘으면 마을이 하나 나옵니다. 가시는 길을 모르시는 듯하여 우리 사람 한 명을 길 안내자로 붙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들이 딸려 보내준 한 사람을 따라 앞으로 나아갔다. 길은 바위로 험준하고 계곡을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여 힘든데 함께 가는 안내자의 마음씨가 고운지 악한지 알 길이 없으니 걱정스럽기 짝이 없었다. 포구와 개퍼를 지나 오후에 숙성촌에 신라인의 집에 일러 잠시 쉬는데 문득 사람들이 신라승이 밀주로부터 여기에 온 의도를 말하게 했다. 내가 이들에게 말하길, 우리는 신라승려, 경원, 해일, 교회라 합니다. 조공사배에 편승해 이곳에 도착했습니다만 하루 이틀 정도 머물고자 하니 청컨대 우리를 불쌍히 여겨 머물러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이 마을의 촌장인 왕량이 필담으로 이렇게 썼다. 스님들께선 이곳에 도착하여 스스로 신라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그대들의 말을 듣건대 신라 말도 아니고 당나라 말도 아닙니다. 듣건대 일본국 조공사의 배가 산의 동쪽에 정박해 바람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던데 스님은 아마 조공사의 관객으로 본국 배로부터 도망쳐온 것 같습니다. 이 마을은 함부로 관객을 머물게 할 수 없습니다. 바라건대 사실대로 말하고 망언을 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마을에는 주에서 공문이 내려와 있고 관에서는 사람이 나와 탐색하고 있습니다. 아마 스님을 보면 붙잡아 주의 관청으로 끌고 갈까 두렵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을 쯤에 해주관 내 순찰을 담당하는 도유장과 자순군 중인 장량, 장무 등 세 사람이 활과 화살을 메고 찾아왔다. 그들이 어느 곳에서 왔는가 하고 물으니 나는 사실대로 답하면 오히려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죄와 허물이 있다고 하여 붙잡아 갈까 두려웠다. 그래서 임시 방편으로 꾀를 내어 답하길, 우리 승려들은 사실 일본국에 배를 타고 왔습니다. 병이 들어 잠시 배에서 내려 육지에서 밤을 지내려다가 배가 출발하는 것을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내원 한 명을 고용하여 여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바라건대 우리와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을 한 명 파견해 주시겠습니까? 순찰하던 이들이 사유를 알게 되자 나를 비롯한 스님들을 이곳 촌장인 왕량의 집에서 머물 수 있게 해주었다. 그러나 이들이 우리가 떨어져 남아있게 된 사유를 자세히 기록하여 제출하기를 요청하기에 이에 나는 어느 정도 거짓을 섞어 문서를 작성했다. 그 문서의 내용은 이러하다. 일본 조공사가 타고 온 9척의 배가 동해산 동쪽 섬에 정박하여 바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배탈과 각기병이 도진 저는 이달 초사흘에 배에서 내렸습니다. 승려 2명과 시종 1명도 저를 따라 함께 하선했는데 물을 찾기 위해 산으로 들어가고 밤낮으로 치유를 위해 힘썼으나 아직도 건강이 좋지 못합니다. 조공선은 바람의 때를 만나 어제 떠나가 버렸고 우리가 배에 오르고자 바닷가에 갔을 때는 이미 배를 볼 수 없었습니다. 해안에 낙오되어 슬픔에 빠져 있을 때 숫 운반석 한 척이 10명의 선원을 싣고 해안에 다다랐고 그들 중 한 명을 고용하여 길 안내자로 삼고 이곳 숙성촌에 올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것이라곤 옷과 밥그릇, 물병 같은 것들 뿐이며 이제 우리는 일본의 배가 있는 곳으로 가 그곳에 배를 타고 고국으로 돌아가고자 하니 사람을 뽑아 우리와 동행할 수 있게 파견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에 자순군중은 다시 별도의 서장을 더하여 경비군의 본부인 아바도 유역소에 보내 보고했다. 이날 밤 천둥이 치고 큰 비가 내리더니 바람이 세차게 불었다. 거칠게 내리는 비와 거센 바람은 비길 만한 것이 없었다. 새벽이 되어서야 천둥과 비가 잠잠해졌는데 풍향도 바뀌어 있었다. 이른 아침에 사람들에게 물으니 많은 이들이 북풍이라 하였다. 먼저 떠난 9척의 배가 심히 걱정이 된다. 아바소에선 내가 쓴 문서의 사실 유무를 사람을 시켜 확인토록 했다. 늦은 밤이 되어서도 사실 확인이 되지 않았다면
사람을 보내어 문서의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토록 했다. 일본의 배가 정박해 있었으나 떠나간 것 등이 거짓이 아님을 확인하고 다음날 오전 자송군 중 장량 등 두 사람이 우리 승려 등을 인솔하여 우리의 선박 중 하나인 제2선으로 간다고 알려주었다. 날씨는 어둡고 구름이 끼어 있었다. 산을 따라가다가 두 개의 돌산을 넘고 연변을 건너갔다. 진흙탕은 깊고 길은 멀었다. 중간에 심정사라는 곳에 들렀는데 이곳은 비구니의 절이었다. 아바는 이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를 만나 그간의 사정을 다시 말하고 차를 마신 후 곧 현해 관청으로 갔다. 저녁 무렵 현에 도착해 우리 일행은 안내를 받아 압사 녹사인 왕안의 집에서 묵었다. 아바와 우리 승려 등은 제를 마친 뒤 왕 목사의 집에서 나와 배가 있는 곳으로 향했다. 8명의 군졸과 함께 작은 배를 정비하여 그것을 타고 함께 출발했다. 제2선은 작은 만에 정박해 있었다. 이를 보고 아바가 말해주길, 그대들의 판관인 요시미네노 나가마스는 병이 들어 배를 타지 못했습니다. 이곳에서 서쪽 해안으로 나가면 해룡왕 묘라는 용왕을 모신 사당이 있습니다. 판관 나가마스는 지금 그곳에 있으니 그대들을 그곳으로 안내해 만나볼 수 있게 할 생각입니다. 나는 만에 정박되어 있는 제2선에 잠시 올라가 보고 싶었으나 아바는 이를 허락하지 않아 그냥 지나쳐 가야 했다. 오후가 되어 판관 나가마스를 비롯한 일행들과 마주했다. 그간 우리 사정을 전해들은 판관 이하 사람들은 슬퍼하기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렇게 온 것을 기뻐했다. 우리 4사람은 잠시 해룡왕묘에 머물렀다. 6일부터 불기 시작한 동북풍은 며칠 동안 풍향이 바뀌지 않았다. 9척의 배가 천둥과 폭우 그리고 세찬 바람을 만나 바다를 건너지 못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에 걱정과 탄식이 마음에 가득 차버렸다. 우리는 불법을 얻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고려해봤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다. 사절단이 귀국할 즈음 떨어져 나와 불법 체류하는 것까지 모의했지만 그마저도 역시 이루지 못하고 들키고 말았다. 지금 와서 또 다른 수를 내어보려 하고 있지만 관에서는 작은 일도 그냥 넘어가지 않고 삼엄하게 감시하고 있으니 무엇 하나 이들의 말을 어길 수 없다. 끝내 나는 제2선을 타고 일본으로 돌아가기로 어렵게 마음먹었다. 앞서 양주와 초주에 있을 때 구했던 법문과 여러 물건들은 배에서 내리기로 결정한 이후 제8선에 그냥 두었다. 배에서 내려 떨어져 남고자 할 때 가지고 있던 개인 휴대품들은 위기를 넘겨보고자 이곳까지 오는 사이 모두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 이렇게까지 했음에도 구법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배를 타야 한다는 사실이 내게 깊은 탄식을 더해주고 있었다.